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통찰력 있는 투자 가이드 머니데디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1월 현재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는 내려가고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것이 교과서적인 공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금리는 내려가는데 시장금리, 특히 장기물은 오히려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노이즈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베어 스티프닝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2.2%로 여전히 견조합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은 경기가 계속 성장한다면 장기금리가 굳이 낮게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첫 번째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성격 변화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관세 정책과 임금 상승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고착화된 특성을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10년, 20년 뒤의 물가가 과거처럼 2%대로 낮게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에서 4%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장기 국채금리 역시 4.5% 이상의 레벨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성격 변화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관세 정책과 임금 상승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고착화된 특성을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10년, 20년 뒤의 물가가 과거처럼 2%대로 낮게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에서 4%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장기 국채금리 역시 4.5% 이상의 레벨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요 측면의 구조적 공백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과거 미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였던 일본과 중국의 행보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통화정책 정상화로 자국 내 자금 수요가 늘었고 중국은 지정학적 이유로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즉, 발행량 공급은 늘어나는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던 해외의 대기 수요가 약화된 점이 현재 장기채 가격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 수급 요인입니다. 특히 채권 시장 내에서도 만기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20년물의 경우 10년물이나 30년물에 비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orphan bond 섹터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 불안정 시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이는 20년물 금리가 30년물보다 더 높게 형성되거나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의 기술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0년물과 같은 초장기채에서는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의 부활이 관측됩니다. 지난 10년간은 저물가 기조 덕분에 이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재정 및 물가의 장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돈을 묶어두는 데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면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않는데 현재 30년 물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자금은 왜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일까요? 이는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고정된 이자를 받는 채권과 달리 기업은 물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여 명목 이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AI 등 생산성 혁신이 동반된 성장 구간에서는 고금리 부담보다 이익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자금이 채권보다는 성장성을 가진 주식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시장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관측됩니다. 통상 실질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없는 금 가격은 하락해야 하지만 현재는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의 성격이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넘어 신용위험, 크레딧 리스크가 없는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국채가 담당하던 안전자산의 지위 중 일부가 실물자산인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 가격의 상승세 또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은 귀금속으로서의 화폐가치 방어 성격과 산업재로서의 수요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 확장 국면, AI, 친환경 산업 수요과 통화량 증대 국면이 맞물리면서 산업적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독특한 수급 불균형, 공급 부족 상태가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시장은 V자형 금리 급락보다는 high for longer,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도 30년 물금리가 4.5%에서 5.0%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이슈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스마트머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듀레이션 축소입니다.
장기채의 높은 변동성과 기간 프리미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금이 초장기채 30분의 20년에서 중단기채 5에서 7년 구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수혜는 누리되 장기 재정 리스크 노출은 최소화하려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흐름은 주식을 통한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투자자들은 채권의 이자 수익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현금 흐름이 확실한 우량주나 빅테크 기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구매력 보존을 위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내 안전판으로서 금과 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채가 무위험 자산, 리스크 프리 에세트의 역할을 전담했으나 국가부채 이슈가 부각되면서 발행 주체가 없는 카운터파티 리스크 프리, 실물 자산인 금의 편입 비중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국채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과거 40년간 지속된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 상승이라는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재정, 물가, 수급의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인식하고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과거의 틀이 아닌 새로운 재정 우위와 인플레이션 고착화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머니데디였습니다.